요 브릿지 워크스페이스 세팅하는 것부터 할게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일단 요 워크스페이스가 가운데가 컨텐츠인데, 오른쪽에 보면 프리뷰 미리 보기하고 퍼블리시가 있는, 퍼블리시는 닫아줄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클로즈하고, 이 2023년 거 보면은 여기 오른쪽 클릭이 아니고 옆에 세 줄 막대가 있더라고요. 그걸 클릭하면 되는데, 일단 이건 2022년 거니까 이 키워드도 필요 없어 가지고 오른쪽 클릭해서 클로즈 해주시고, 이거 워크플로우도 오른쪽 클릭해서 클릭해 주시고, 이거 지난번에 한 거 복습하는 거니까 한 번씩 하고 넘어갈게요. 요 패브릿 N쪽에서 즐겨찾기 요것도 오른쪽 클릭해서 클로즈 하시고, 밑에 가면은 익스포트 요것도 닫아 주시고, 요 컬렉션도 닫아 두시고, 예, 워크스페이스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요걸 설정을 하시는데, 요 워크플로우 옆에 이거 워크플로우가 안 생겼던 게 새로 생겼네. 옆에 요 방향키 이걸 누르면은 뉴 워크스페이스 있어요. 이걸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로 설정하는 거예요. 뉴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고 여기에다 자기 이름을 쓰시든가 해서 요 에센셜이 기본인데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으로. 저 같은 경우 KS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이브 해주시고 하면 KS가 위에 생겨요. KS 워크스페이스가 요거 생기는데, 다음부터 열면은, 이걸 껐다가 열면은, 브릿지를 열면은, KS가 다시 나와요, 이렇게. 다른 걸로 갔다가도, 요 에센셜로 갔다가도, 에센셜로 가든가 라이브러리로 가든가 필름 스트립으로 가도 다시 KS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에센셜이 바뀌어버렸네요. 이게 KS하고 똑같아졌는데, 에센셜이 본래 에센셜로 돌아가려면은 요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리셋 워크스페이스 해서 에센셜을 리셋 해주면 돼요. 이렇게 위에 리셋 해주면 처음 초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KS라는 워크스페이스로 사용할 거니까 이걸 누르시고, 지난번에 별표하는 거는, 별표 매기는, 등급 매기는 건 했죠.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으로 들어가서 폴더에서 사진을 찾는데, 이 폴더에서 데스크탑의 N쪽에 보면은 요 방향키가 있죠. 이걸 누르면은 데스크탑에 있는 폴더들이 나와요, 밑에. 이 중에서 데스크탑에
연습용 사진 전에 넣어둔 거 여기로 들어갈게요. 일단 여기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이제 연습용 사진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저장한 상태에서 사용하실 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This PC에 보면은 This PC에 옆에 화살표 들어오면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 스크롤바 내리면은 This PC에서 제 사진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D 드라이브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픽처에 들어가면은 픽처 안에 연도별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틀려요. 자기가 편한 대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22년도 폴더에 들어가면 옆에 이 방향키가 나오죠. 방향키가 나온다는 것은 이 폴더 속에 또 다른 폴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방향키를 누르면은 2022년도에서 10월 20일, 2022년 10월 20일 게 있어요. 이렇게. (10월 20일) 게 있는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10월 20일자 폴더 속에다가 폴더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려면은 이 판넬, 이 파일 밑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뉴 폴더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폴더가 생기죠. 뉴 폴더 이름을 여기 이제 파랗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타이핑을 하면 뉴 폴더 이름이 생겨요. 저는 첫 번째 1 하고 원본 사진이라고 해서 원본이라고 만들어요. 폴더를 하나. 원본 폴더를 만들고 엔터를 치면은 이 폴더가 생기는데 이 폴더 속에다 이 사진 전체를 이 원본 사진이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사진에 클릭해서 Shift 누르고 마지막 거 한 다음에 그럼 다 선택이 되죠. 이걸 끌어서 이 폴더에 갖다 놓으면 폴더 안으로 들어가요. 사진이 다. 이 밖에 있던 파일들이. 이 폴더 안에 지금 다 들어갔죠. 지금 2022년 10월 20일은 폴더 밑에 요 1 원본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요 2020년 10월 20일 폴더를 클릭하면은 요 원본 폴더가 여기 생겼죠. 여기에다가 다시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럼 만들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뉴 폴더가 생기죠. 이렇게. 이걸 클릭해서 뉴 폴더가 생기면은 두 번째는 이 넘버 요거는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건 아니고, 무슨 작업본이라고 만들어요. 이거는 작업본은 포토샵에서 작업하다가 중간에 중지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PSD 파일을 만드는 건데, 포토샵 파일. 그 파일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엔터하고, 요 작업본이 생겼죠. 또 하나, 여기다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 클릭해서, 뉴 폴더 하고, 3. 이번에는 완성본. 포토샵에서 작업이 다 끝난 것을 저장할 때 여기다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포토샵에서 작업이 끝난 파일은 저장할 때 JPG로 저장을 해요. JPEG으로.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거는 PSD로 저장이 되고, 세 번째는 JPG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할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프린트샵에다가 프린트를 맡길 용도로 작업을 한 것 같은, 프린트용으로 작업할 때는 포토샵에서 그 프린트용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이 JPG 갖다 주면은 그 프린트샵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프린트용으로 하나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하고 프린트 맡기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요렇게 서브 폴더를 3개를 만들고 사용해요. 저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 원본 사진을 이제 보정을 한 다음에 하는 중에 이제 그 다른 일이 생겨서 컴퓨터를 닫을 경우는 PSD 상태로 여기다 작업본에다 저장하면 되겠죠. 요건 제가 작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부터 브릿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데스크탑에서 아까 연습용 사진 들어가서 지난번에 여기 별표 등급 매기는 거 하고 이걸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거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필터 사용하는 거, 필터 사용하는 것도 몇 번 했으니까 요거는 지난번 강의 녹화한 거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포토샵으로 보내서 작업하는 것을 작업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거는 JPG를 보정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로 파일만 포토샵에서 보정하는 걸로 할 거니까 JPG로 보정하면은 보정 효과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JPG는 사실 보정을 안 해요. 요거 줄이는 건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컨텐트 안에 썸네일을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로 파일만 전부 다 열은 거예요. 로 파일은 여기 필터에서 카메라 로 이미지만 체크했기 때문에 로 파일만 열린 거예요, 지금. 이걸 닫으면은 JPG까지 다 열려요, 이렇게. 로 파일만 열어가지고 요것만 보정하는 걸로 할게요. 이 로 파일을 이제 보정을 시작하려면은 브릿지에서 예를 들어서 요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하면은 요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미리 보기가. 이걸 보정 시작하려면은 요거 하기 전에 요 에디트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프리퍼런스 이걸 클릭하면은 처음에 제너럴이 나오는데 제너럴의 처음에 더블 클릭 에딧 카메라로 세팅 인 브릿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카메라 로우에서 열린다는 얘기예요. 요걸 체크를 해 주시라고. 첫 번째 요걸 체크를 해 주시고, 다른 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오케이 해서 나가고, 이걸 지금 더블 클릭하면 이게 카메라 로우가 열린다고 했죠. 요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예. 더블 클릭하니까 이게 카메라 로우가 열렸어요, 이렇게. 카메라 로우가 열렸으면은, 카메라 로우에서 이렇게 작업을, 여기 보정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세이브 보정 작업을 다 해서 완성본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일단은 정식으로 여기서 1차 보정을 끝낸 다음에 포토샵까지 가서 포토샵에서 후보정을 해서 저장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니, 후보정을 여기서 카메라 로우에서만 후보정을 해가지고 끝낼 수도 있어요. 끝내서 여기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간단하게 저장할 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포토샵까지 가서 끝까지 후보정을 끝낸 다음에 저장하는 걸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넘어가니까, 일단 이렇게 한 장을 열었을 때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 캔슬하고 여기서 한 장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이 사진까지 위에 전체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걸 누르면은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하면은 그 첫 번과 마지막 거 중간 거까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중에서 선별해서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선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거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거 선택할 때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건너뛰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선택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클릭하고 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 사진을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진도 보정해야겠다. 또 이 사진도 보정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5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컨트롤 키를 놓고 마우스를 어느 한 장에다 위에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되는데, 이 더블 클릭하는 방법 말고 이번에는 오른쪽 키를 눌러 볼게요.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이런 드롭창이 떠요. 드롭창이 뜨면은 여기 오픈 인 카메라 로우라고 나와요. 밑에 오픈 인 카메라 로우, 요걸 클릭하면은 카메라 로우로 다 5장이 열려요. 이렇게 이 밑에 5장이 다 열렸죠.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4장이고 한 장은 안 보이는데 밑에 스크롤 바를 옆으로 가면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요거가 밑에 있으니까 너무 커. 옆으로 올려 보낼게요. 옆으로 올려 보내려면은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드롭창이 떠요. 이렇게. 지금 여기 호리존탈에 체크가 되어 있죠? 호리존탈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버티컬로 해주시면은 밑에 사진이 나타나는 게 썸네일이 옆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들은 이렇게 옆으로 긴 게 많이 나와요. 지금 내 컴퓨터는 이게 풀 HD 모니터라고, 풀 HD는 FHD라고 그러죠. 풀 HD는 픽셀 단위가 1920, 1080이에요. 1920, 1080. 근데 요즘 컴퓨터들은 그거보다 더 넓어졌어요. 그런 컴퓨터들이 많아요. 노트북이. 그럴 경우는 이렇게 옆에 놓고 작업하는 게 편해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네 번째 사진을 클릭하면은 요 사진 가지고 보정을 해 볼게요. 기본 보정만 오늘 하는 걸로 할게요. 카메라 로에서 요 사진을 보정을 하고 싶으면은 이 사진을 보정하는데 옆에 보면은 이쪽에 판넬인데 그 옆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옆에 요 편집이란 에디트란 아이콘이 있어요. 에디트 아이콘이 체크가 되면은 이런 상태로 나와요. 예? 여기 지금 에디트가 선택이 되어 있죠. 밑에 거 누르면 바뀌죠. 이게. 그럼 에디트에서 일단 에디트가 기본이기 때문에 에디트부터 작업을 할게요. 여기 에디트에 보면은 밑에 베이직이 있어요. 베이직 기본. 요걸 닫아 주시면은 요 판넬 옵션들이 쭉 나와요. 베이직, 커브, 디테일, 컬러 믹서, 컬러 그레이딩, 옵틱, 지오메트리, 이펙트. 이 중에서 물론 기본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SLR로 사진을 찍으면은 이 카메라가 오목 렌즈, 볼록 렌즈가 결합됐기 때문에 이
화면이, 저 사진이 평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펴주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렌즈 교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디서 해주면, 여기서 베이직 쭉 내려가다 보면 옵틱스 있어요. 옵틱스. 옆에 보면 요 화살표를 눌러주면 옵틱스에 대한 디테일이 나와요. 디테일 중에서 remove chromatic aberration. 요거는 일단은 이게 색수차 교정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요걸 눌러주세요. 내가 요 자세한 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는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use profile correction. 요건 렌즈를 교정해 주는 거예요. 해주면은, 요게 사진이 약간 바뀌어요. 이렇게 해놓고, 스크롤바를 위로 쭉 올려서, 일단 베이직으로 들어갈게요. 요 베이직 있죠? 밑에, 이거 에디트란 밑에, 베이직에 왼쪽에 보면은, 이걸 방향키를 눌러서, 여기에 보면은 수정하는 방법, 사진 후보정이 첫째가 밝기 조정이에요. 밝기. 노출. 사진의 밝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니까 지금 밝기 조정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밝기 조정의 밑에 보면 익스포저가 있죠. 익스포저. 노출이죠. 카메라의 노출. 그리고 컨트라스트. 이 대비,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이고, 섀도우, 어두운 부분, 화이트, 블랙.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요 설명하기 전에 위에 히스토그램 있는데, 히스토그램을 나중에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익스포저를 누르면은 익스포저가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요 가운데죠. 가운데.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아시는 분, 히스토그램 기억이 나세요? 히스토그램을 대충만 지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히스토그램은 N쪽 XY 좌표라고 해서 이 사진의 픽셀들을 3원색의 밝기 정도를 표시한 게 이 히스토그램이에요. 이 사진의 밝기, RGB, 레드, 그린, 블루. 요게 빛의 3원색이라고 그러죠. 요 빛의 3원색의 RGB가 제로부터 X축의 마지막에 255예요. 그럼 제로부터 255. 그거는 단계별로 따지면 제로까지 들어가니까 256 단계가 되죠. 256이라는 거는 2의 8성, 8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밝기 단계를 이렇게 숫자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레드의 밝기도 제로에서 255까지, 요 그린의 밝기도 제로에서 255, 또 블루의 밝기도 제로에서 255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정해놓고 요 사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레드의 뭐 128에서의 128단계에서의 픽셀 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요 Y축은 그러니까 픽셀 수가 되죠. amount of 픽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사진에서 픽셀 수가 이 128단계에서는 레드가 요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 정도로 아시고 히스토그램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할 때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아시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가운데 익스포저가 여기 가운데 마우스를 가니까 가운데가 흐려지죠. 이렇게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익스포저 부분이에요. 노출 부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게 하이라이트 부분. 여기 하이라이트 밑에 있죠. 하이라이트. 제일 끝에가 화이트 부분이고 요 가운데서 노출해서 N쪽으로 가려면 이쪽에 섀도우 밑에 가면 섀도우가 있죠. 섀도우에서 이쪽 제일 N쪽으로 가면은 이게 여기 블랙이 있죠. 그죠? 요걸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밝기를 조정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초기에는 요걸 반자동으로 조정하는 걸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반자동으로 하려면은 여기에 요 삼각형 여기에 왼쪽 마우스를 갖다 놓고 Shift 키를 누르면은 여기 오토 익스포저라고 돼 있죠. 바뀌죠. Shift 키 누르니까 익스포저가 Shift 키를 누르면 오토 익스포저가 돼요. 이때 이렇게 된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 갖다 놓고 더블 클릭.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지가 조정을 해줘요. 후보 조정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 먼저 하고 플러스 0.32가 올라갔어요. 이게 보정 전이고 요게 보정 후 값이에요. 요 밑에 요걸 클릭하면은 보정 전이 되고, 그죠? 보정 전으로 되면서 익스포저도 제로가 되죠. 가운데로 오죠. 또 다시 누르면은 보정 후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정할 거는 밑에 하이라이트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그럼 이 그래프도 바뀌죠.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쪽으로 노출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섀도우 부분도 더블 클릭. 화이트 부분도 더블 클릭. 오토 블랙도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후보정을 1차로 마쳤어요. 이게 내 눈에 안 좋다고 하면은 이때 예를 들어서 노출이 너무 밝다 하면은 이때 이제 수동으로 약간 N쪽으로 가면은 노출이 죽죠. 오른쪽으로 가면 노출이 밝아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1차로 2차로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본에서는
이렇게 해서 반자동으로 해놓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내 눈에 맞게 이걸 보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쪽 면에 보면은 안개가 낀 것처럼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더 뚜렷하게 하고 싶으면은 밑에 가면은 디헤이즈 있죠? 디헤이즈 이걸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거치면서 하늘이 밝아지죠. 하늘이 푸른색이 더 듣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요게 이제 원래는 안개 제거라고 그러는데 안개 제거라고 할 수도 있고 밝은 부분을 노출을 좀 죽이는 효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위에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컨트라스트는 이 어두운 쪽과 밝은 쪽에 밝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컨트라스트가 높다고 그러고 밝기 차이가 없이 회색 쪽으로 가는 것은 컨트라스트가 낮다고 그래요. 근데 컨트라스트를 만지면은 이게 밝기가 이렇게 명암이 뚜렷하게 되는데 사진이 깨질 염려가 있으니까 1차로 요 컨트라스트를 만지지 말고 밑에 보면은 클래리티라고 있어요. 클래리티를 보면은 클래리티를 조정하면은 그 깨지는 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컨트라스트를 만져가지고 명암 대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달에 12월 달에는 카메라로 만지는 것만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포토샵에 이제 옮겨서 작업하는 걸로 여기까지 할게요.